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하고 세무사를 통해 막상 증여세를 신고하려 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나오거나 은행 대출이 문제되는 경우 이 증여를 되돌리고 싶을 텐데요. 증여받은 부동산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언제 반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증여재산 반환을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어려울 땐 허진영 변호사입니다. 증여란 쉽게 말해 재산을 대가 없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증자가 생전에 대가 없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데 그게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면 7월 말일부터 3개월인 10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 10월 31일이 증여세 신고 기한이 되겠습니다. 이 신고 기한은 증여세의 신고 납부 문제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증여받은 부동산, 반환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주는 행위 역시 대가 없이 이루어지므로 또 다른 무상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한 번, 부동산을 돌려줄 때 한 번, 총 2번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반환 시기만 잘 맞추면 증여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는 증여세 신고 기한이 기준이 되는데요. 앞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증여세 신고 기한이죠.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나가 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증여받은 부동산을 꼭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는 늦어도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하셔야 됩니다. 앞의 사례에서 7월 10일에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10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했어야 하는데요. 만일 내년 1월 31일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지만 대신 부동산을 반환할 때에는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 기한부터 3개월인 1월 31일이 지나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반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1월 31일에서 하루를 넘겨 2월 1일에 증여재산을 반환했다고 해볼게요. 이때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때와 증여받은 부동산을 반환할 때를 각각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도 없고, 부동산을 반환할 때에도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가 증여재산을 반환했는데도 증여세를 2번 내는 경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이지요.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이 경과해 버리면 원칙대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한 번, 부동산을 돌려줄 때 한 번, 총 2번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아무리 늦어도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번 낸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것은 부동산을 등기까지 완료했다는 의미인데, 부동산을 등기까지 완료했다면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을 돌려주더라도 한 번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올라서 취득세도 상당히 많은데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면서 취득세를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다만 증여계약 해제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때에는 소유권 말소 등기가 아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였더라도 새로운 취득은 아니므로 추가로 취득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4년 7월 10일 등기까지 완료하여 증여를 받았으면 그 신고 기한은 2024년 10월 31일까지이고, 이때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고자 하신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 후인 2025년 1월 31일까지 반환하시면 그 반환 시에는 별도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31일 이후 반환한다면 반환 시에도 증여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고자 하실 때에는 적어도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증여재산 반환 시기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참고로 오늘 말씀드린 증여재산 반환에는 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을 제외한 부동산,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재산만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세금 없이 반환 가능한 것이지 현금은 받은 즉시 되돌려준다 하더라도 증여가 없던 걸로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을 때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즉시 부모에게 돌려주는 경우에도 받을 때와 돌려줄 때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계좌이체를 포함한 현금 증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재산 반환 시기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증여는 내용이 어렵고 예외도 많아서 세무 전문가들조차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증여는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세무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증여할 부동산에 붙어있는 은행 대출 승계 문제라든지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수증자가 주택을 증여받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같은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쟁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에게 증여자와 수증자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서 제대로 자문을 받으시고 자문을 받으셨더라도 다른 경험 많은 전문가로부터 교차 검증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세금 어려울 땐 허증년 변호사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세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